안녕하세요. 프라임랩의 박미성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과학고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서 지원 동기, 학업계획, 진로계획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정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작성하고 또 수정해 보셨나요? 때때로 잘 안 된다고 해서 썼다 지웠다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하나의 항목을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수정을 반복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친구들도 사실 한 번에 완성시키지 못하니까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는 마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과거 자소서의 핵심 항목 중에 하나인 수학 탐구 활동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자기주도적 탐구 활동에 대해서 이 작성된 내용을 보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어쓰기 포함 800자 이내를 작성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같이 한번 읽으면서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저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헤론의 공식과 사선 공식을 공부하다가 좌표 평면 위에 삼각형을 직접 그려서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풀면서 세 꼭지점이 모두 정수좌표에 있는 정삼각형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점이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삼각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본인이 이제 평상시에 했던 이제 수학을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지적 호기심을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특별하게 나쁘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좀 더 좀 맥락적으로 자연스럽게 좀 연결을 한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어떤 공부를 하던 중에 왜 이 부분에 호기심을 느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도 있겠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이어서 그래서 정삼각형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사선 공식으로 넓이를 구했더니 유리수가 나왔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적용하니 무리수가 되어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정삼각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본인이 궁금해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탐구를 통해서 그 풀이 과정을 통해 증명을 해서 결과를 도출한 이제 내용이죠. 근데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수학 탐구 활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탐구라고 하면 사실은 어떤 이제 부분을 우리가 깊이 있게 공부해서 연구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탐구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사선 공식 넣어서 결과가 나왔고 피타고라스 정리 넣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결과 중심으로 지금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몇 문장이에요. 두 문장으로 그냥 마무리가 돼버렸거든.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과정이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과정에 대한 보강이 좀 필요하죠. 증명의 과정. 증명의 과정 속에서 내 탐구의 어떤 핵심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풀이하는 과정 속에서 이 풀이 과정을 줄줄줄 다 쓰란 얘기가 아니라 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핵심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문장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충분히 더 구체적인 내용이 좀 반영이 돼야 된다. 보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정다각형 역시 정수론을 이용하면 격자점 위에 홀수 정다각형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요, 첫 번째는 지금 세 꼭지점이 모두 정수좌표에 있는 정삼각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증명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그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정다각형은 어떠할까? 한 단계 이제 깊어진 거죠. 확장된 거죠. 근데 동일하게 지금 확장된 내용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정수론을 이용해서 격자점 위에 홀수 정다각형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정수론 이용해서 확인했다. 결과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우리들이 인터넷 검색해서 이 문제는 요거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가 정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내용을 충분하게 알게 됐는지는 사실은 평가하기가 조금, 평가할 만한 내용이 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첫 번째 본인이 궁금증을 해결했던 과정,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확장된 내용에서 앞에 것과는 뭐 어떤 차이가 있고, 또 혹은 아니면 앞에 것을 통해서 어떻게 좀 적용해서 또 다른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풀이 과정과 증명의 과정이 좀 더 보강이 되어야 된다. 자, 이러한 경험은 제 수학 학습 태도에 변화를 주었는데, 이전에는 공식을 단순히 적용해서 답을 구하는 데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다양한 접근법을 통해
서로 다른 결과를 비교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정삼각형의 불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수학의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간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마무리를 했는데요. 여기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장까지는 뭐 나쁘진 않아. 이 문장 자체를 보면은 내가 풀이 과정 속에서 어떤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는 있는데 사실 이 친구가 그 전 단계 과정을 설명하는 그 내용과 지금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얻게 된 경험을 통해 얻게 된 거 이거가 조금 안 맞죠. 왜 앞에 경험을 그 과정을 충분히 좀 드러냈다면은 뒷부분에 나오는 이 배우고 느낀 점이 충분히 좀 연결이 됐을 텐데 앞부분에서 그걸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다양한 어떤 접근법을 통해서 서로 다른 결과를 비교하고 거기서 의미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맞지 않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 가장 중요한 풀이 과정에 대해서 증명하는 이 과정의 내용을 조금 보강을 하면서 뒷부분도 조금 거기에 걸맞게 수정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정삼각형의 불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수학의 어떤 본질에 다가간 것 같아서 뿌듯했다. 그러니까 조금 감정적인 어떤 느낌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감정, 내가 풀이 전 과정을 통해 느낀 나의 감정적인 어떤 느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수학적인 어떤 역량에 대한 어떤 성과를 중심으로 밝히면서 앞으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좀 더 발전할 건지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훨씬 더 과거에서 원하는 어떤 그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목적에는 좀 더 부합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뒷부분도 조금 거기에 걸맞게 살짝만 좀 수정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가운데 부분이죠. 여기를 확실하게 풀이 과정, 증명 과정 어떤 방식으로 풀이했고 증명했는지 여기를 조금 내용을 보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보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을 좀 수정을 해서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헤론의 공식과 사선 공식을 공부하면서 궁금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교과서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삼각형 문제와는 달리 꼭지점이 모두 정수좌표인 정삼각형은 한 번도 접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격자점 위에 정삼각형이 존재할까? 라는 질문을 던졌고 이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가설을 세우고 풀이를 통해서 증명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자, 어때요? 앞에서도 나쁘지 않았어요. 앞에 이제 수정 전에 작성된 부분도 나쁘지 않았는데 조금 더 정리정돈을 좀 한 느낌은 들죠. 그죠? 뭐 요 정도만 해도 나쁘지 않다. 자, 먼저 격자점 정삼각형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사선 공식으로 넓이를 구했을 때 넓이가 유리수로 표현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반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넓이를 계산하면 한 변의 길이가 무리수가 되어서 넓이 역시 무리수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이 두 결과가 모순된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격자점 위에 정삼각형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자, 어때요? 아까보다는 조금 더 풀이 과정의 핵심을 좀 언급하면서 내용이 조금 더 보강이 됐죠. 그죠? 우리가 어차피 800자 이내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자세하게 구구절절하게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아까 초안에서 분명히 내가 궁금했던 거를 해결했고 그것을 한 단계 더 확장시킨 정다각형으로까지 나아간 내용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를 조금 균형 있게 좀 작성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 정도만 해도 조금 깔끔해졌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다각형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자, 이는 다른 정다각형은 어떨까? 라는 의문으로 이어졌는데 같은 방식으로 정오각형의 경우는 어떤지 확인해 본 결과 한 변의 길이와 대각선의 길이가 황금비를 이룬다는 성질을 이용하여 모순을 찾아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정 성질을 활용해 모순을 이끌어내는 기류법의 매력을 알게 되었고 또 홀수 정다각형과 짝수 정다각형에 대한 탐구로 이어지면서 정수의 제곱을 4로 나눈 나머지는 0 또는 1이라는 정수론의 성질을 이용해 격자점 위에 홀수 정다각형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자, 어때요? 훨씬 더 본인이 어떻게 해서 이런 증명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를 얻어냈는지가 좀 더 구체화가 되었죠. 짝수 정다각형의 경우 정사각형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 예외 케이스를 분석하며 증명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수학을 통해 논리적인 사고와 증명의 힘을 느끼며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니까 맨 마지막 문장에서도 본인이 수학적으로 얻어낸 어떤 성과, 그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이런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문제 해결력을 조금 키워본 그러한 경험이 되었다라고 밝히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뭐 글자 수도 거의 800자 가까이로 조금 정리정돈해서 좀 충분히 그 글자 수 안에서 내용을 좀 표현을 해봤네요. 이렇게 해서 수학 탐구활동 부분을 수정하고 완성해 봤고요. 과학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가진 소재가 다양할 겁니다. 뭐 교과서에 나오는 실험이나 수행평가, 뭐 학교에서 치른 탐구대회나 동아리에서 진행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소재로 문제를 발견하고 또 질문하고 해결해 본 과정을 중심으로 구체화한 뒤에 결과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또 성장했는지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배꼽 인사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